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크립토의 두 양대 산맥이죠.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를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도 했고,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이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기회로 해당 주제를 다뤄보게 됐습니다. 먼저 샌드박스의 시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샌드박스는 0.28달러에 머물러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말 그리고 2022년 초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에 엄청난 폭등이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폭락을 해서 지금 저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역시 크게 다르진 않고요. 비트코인 3차 반감기인가요? 이때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몇 주에 걸쳐서 폭등을 하기 전만큼 하락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저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홀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몇 가지 메이저 주요 알트코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실 필요 없고, 주변에서 뭐 이미 끝난 코인이다, 망한 코인이다,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할 테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호재나 뉴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폭등을 하는 것이 이 암호화폐의 생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홀딩하셔서 익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요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샌드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는 2012년도에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를 했다가 이 블록체인 광풍과 맞물려서 블록체인의 메타버스로 전환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개발사는 픽서울이라고 하는 업체가 개발을 했고, 이후에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부 폴리곤을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주요 토큰은 이 샌드라고 하는 네이티브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샌드 토큰이 샌드박스 내에서 실제 이 화폐로 사용되는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래하거나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거버넌스를 위한 토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랜드, 즉 부동산이죠. 온라인 부동산인데, 이 온라인 부동산을 NFT화해서 토큰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이 어셋이라고 해서 각종 캐릭터가 제공하는 액세서리들 그리고 아이템 이런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큰 표준은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나 비슷하긴 한데 ERC20 표준이 당연히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ERC721이 전통적인 NFT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RC115라고 하는 표준이 ERC721 이후에 나온 새로운 NFT 표준인데, 이 ERC1155는 ERC20과 ERC721 두 가지의 특징을 합친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대체 가능한 토큰이 특징이 합쳐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샌드박스는 계속 살펴보겠지만 접근 방식 자체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게임의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는 샌드박스보다는 조금 늦은 시각 2020년 2월에 정식적으로 오픈을 했고, 디센트럴랜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개발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 토큰, 즉 마나 토큰과 이 랜드 토큰을 발행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RC20 그리고 랜드, 부동산 토지를 NFT ERC721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이 샌드박스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데, 샌드박스가 게임이라고 하면 이 디센트럴랜드는 조금 더 메타버스 자체에 충실한 사회 경제 활동이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차별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샌드박스는 아무래도 게임 요소가 좀 강해요.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조금 더 유행이 지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행을 끌고 있는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와 같은 이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추가로 블록체인 느낌을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에 익숙한 유저나 NFT 게이머에 조금 더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디센트럴랜드는 조금 더 사회 그리고 비즈니스 활동 중심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에 조금 더 충실한 가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긴 해도 이 VR 안경처럼 써서 가상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 게임의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드박스의 UX, 사용자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샌드박스에서 아이템을 제작하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복스 에디터라고 하는 자체 제작 툴로 인해서 아이템을 한 땀 한 땀 구성을 하고 있죠. 조금 노가다처럼 보이긴 하지만 코딩을 직접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를 만들어서 여러 개 만들어서 실제 게임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NFT화해서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이템을 제작해서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게임에 이 부동산인 랜드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해서 자신의 게임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땅의 높이도 설정하고 강도 만들고 그리고 건물도 올리고 담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랜드 자체가 이 오픈시라고 하는 외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체적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게임 구조 자체는 플레이 투 언 모델에 충실하다고 할 수가 있고 퀘스트를 달성하거나 자신이 게임을 제작하면서 이 샌드라고 하는 자체 네이티브 토큰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샌드박스 안에서 이 토큰으로 또 아이템이나 랜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 추가도 할 수가 있고 파티를 즐길 수도 있죠. 커뮤니티는 개발자와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 플레이어들도 퀘스트를 완료해서 보상을 얻는 구조 덕분에 쉽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바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인크래프트랑 약간 비슷한 구조처럼 보이죠. 샌드박스는 이 자체 네이티브 토큰 샌드가 중심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디센트럴랜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샌드박스와 비교해서 어떠신가요? 샌드박스와는 달리 현실감 있게 3D 그래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더 심스와 같은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과 유사하고 아바타와 건물, 그리고 오브젝트가 조금 더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적으로 보이시나요? 유저는 실제 도시를 산책하는 듯한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샌드박스에 비해서 게임의 플레이 요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바타를 꾸미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게임보다는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이벤트 중심의 콘텐츠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 전시, 콘서트, 패션쇼, 그리고 컨퍼런스처럼 다양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실제 기업들이 랜드를 매입해서 광고나 홍보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메타버스 패션 위크나 아트 갤러리, 음악 페스티벌 같은 이벤트는 활발하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다오 거버넌스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예술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도 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인 랜드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자체 토큰인 마나를 통해서 랜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광범위한 이 지도에서 하나의 픽셀이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랜드는 오직 디센트럴랜드 마켓플레이스에서만 공식적으로 거래가 되고 특히나 이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부동산의 이 경제 구조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제네시스 플라자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 주변의 토지가 좀 가격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엄청난 광풍을 일으켰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잘 살펴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차별점은 이 토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코인 모두 이 랜드라고 하는 NFT 부동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샌드박스가 디센트럴랜드보다는 조금 더 큰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이 샌드박스는 특징이 맵에서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부지를 만들어서 여러 사용자들끼리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컨텐츠 회사들, 워너뮤직이나 워킹데드, 그리고 스눕도그와 같은 이런 컨텐츠 회사들이 실제로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치가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는 전체 지도에서 테마별로 이 디스트릭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조금 더 충실하게 지구가 조성이 돼서 공동 운영되고 어떤 구역에서는 예술 박람회 그리고 카지노와 같은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구조는 샌드박스에서는 이 샌드라고 하는 토큰을 네이티브 토큰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수익 구조 자체가 게임을 하면서 내가 어떤 미션을
달성을 했을 때 토큰을 지급받고,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마켓에 올리고 또 다른 유저가 그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이런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마찬가지로 마나라고 하는 네이티브 토큰이 있고 랜드라고 하는 가상의 부동산 NFT 토큰이 있습니다. 샌드박스와는 좀 다르게 수익 구조 자체가 이 광고나 이벤트 그리고 브랜드의 부수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존재를 하지만 이 샌드박스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두 암호화폐는 이 메타버스를 상징하는 두 양대 산맥이 맞지만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이 게임과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창작, NFT 활용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디센트럴랜드는 조금 더 브랜드 마케팅이나 이벤트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둘 다 이더리움 메인넷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했다는 점,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폴리곤으로 조금 더 확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 수수료라든지 지갑을 연동하는 방식은 두 개의 암호화폐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타버스 암호화폐 두 개의 큰 축인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 메타버스에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여전히 이 메타버스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커뮤니티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대가 너무 빨랐다. VR 헤드셋 성능과 가격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붙였다가 실패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메타버스는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의 이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가 주인공일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불장에서 다시 메타버스 자산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이 VR이나 AR과 같은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 시기가 됐을 때 역시 이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언제든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의 호재로 인해서도 급등을 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는 언젠간 현실화 될 것이고 AI나 차세대 VR 기술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침체기지만 다가올 불장을 대비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